자, 29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면 수열 AN과 첫째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항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A3은 2B1, A4는 -1이라는 특정 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A5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수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성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첨자와 항등식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서 항등식을 조작해냄으로써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수열의 일반 항을 구할 수 있고요. 새로운 형태를 도출해냄으로써 일반적인 형태를 얻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학년도 수능 나형 그거를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새로운 형태를 도출해냄으로써 일반적인 결론을 구해내는 경우가 있는데, 20학년도 수능 22번 나형을 보면 그 문제는 위아래에 있는 항등식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면서 다음 풀이를 도출해내가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근데 두 번째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첨자와 항등식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특정 숫자를 우리가 대입해 나감으로써 특정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항들을 하나의 예시로서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대입을 해 가면서 수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항등식을 보니까 2n 더하기 1, 지금 이 정도의 첨자가 겹치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항등식의 조작을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특정 항에 대한 정보, A3, EB1, A4 이런 특정 항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이제 항등식 조작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특정 숫자를 대입해 나가면서 항들을 예시로서 관찰해 나가는 것, 자, 그런 걸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n은 1부터 대입을 해보면서 식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항등식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절대값 A2 곱하기 A3은 절대값 B1 곱하기 B2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식에다가도 1을 대입해보면 2A2 마이너스 A3은 B2 이런 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 A3은 2B1 이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식을 1번, 두 번째 식을 2번, 세 번째 식을 3번이라고 하면, 자,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A나 B 둘 중에 하나로 정보를 몰아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를 B에 대입한다든지 B를 A에 대입한다든지 A를 B에 대입한다든지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A에는 수열일 뿐입니다. 그런데 Bn에선 뭐라 그랬냐면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과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유의미한 정보가 AN보다는 BN에 더 쏠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이 세 개의 식을 보면서도 정보를 AN보다는 BN 쪽으로 몰아주는 게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몰아줄 수 있다. 더 얻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AN보다는 BN의 식을 우리가 좀 더 몰아줌으로써, 조작함으로써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3번식을 1번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A3 자리에 2B1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써보면 절대값 A2 곱하기 2B1, 이거는 절대값 B1 곱하기 B2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난 이 상황에서도 쪼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를 앞으로 빼주면 2 곱하기 절대값 A2 곱하기 절대값 B1은 오른쪽은 절대값 B1 곱하기 절대값 B2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1이 날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것이고요. 이 절대값 A2는 절대값 B2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식에서 3번식을 2번식에 대입하면 A2를 B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A3 자리에 2B1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A2 마이너스 2B1은 B2가 됩니다. 그래서 A2는 B1 더하기 2분의 1 B2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결론을 다시 위의 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3번식을 2번식에 대입하면 A2를 B1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이 A2-2B1은 B2잖아요. 그리고 얘 정리하면 A2는 B1 더하기 2분의 1 B2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이 결론을 이 위의 식에 대입해주면 2를 안쪽에 넣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B1 더하기 B2는 절대값 B2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혹시라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자면, 난 2를 이 절대값 안에 다시 넣어서 2A2가 된 거고, 그리고 A2가 이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어서 그걸 전개한 게 이거라는 식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혹시라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했을 때 가져와서 써보면 2B1 다시 아까 쓴 거 다시 써주면, 맨 밑에 쓴 거 그거 다시 써주면, 너네가 아마 절대값 문제를 풀 때 가장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 절대값이라는 거 있죠. 절대값 2B1 더하기 B2는 우리가 B2라 그랬잖아요. 뭘 생각해야 될까? 생각해봐. 생각했니? 자, 절대값의 기본은 부호에 따른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 물론 절대값 x는 우리가 절대값 y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어떤 경우일까? 이것도 생각해봐.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케이스 4개로 나눌 수 있을까?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기본은 부호에 따른 케이스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절대값 x는 절대값 y로 나타낸 상황에서 크게 4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x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y가 플러스인 경우, y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총 4가지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크게 보면 2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의 부호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두 식의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식의 부호가 같다면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올 것이고, 부호가 다르다면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곱해진 상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식의 부호가 같은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2B1이 B2가 될 거고, B2, 그럼 B2가 날아가면서 B1이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죠? B1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B1이 0이라면 아까 처음에 등차 수열 B에는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1은 0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그럼 한쪽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이 두 값을 더한 값이 0이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게 0이 됩니다. 더한 값이. 그러면 맞습니까? 왜? 얘가 얘랑 부호가 반대라고 해봐. 그럼 얘 이쪽으로 이항해봐. 그럼 얘 더하기 세모라고 할게. 근데 부호가 반대하면 절대값 바뀌어지면서 마이너스 갖고 나올 거 아니야? 넘기면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세모 넘어갔으니까 0이 될 거지. 맞아? 그러면 자, 이 B1 더하기 얘 쪽으로 마이너스 B2였는데 넘어가면 2B2 되는 거 맞아요? 플러스 2B2. 그리고 얘는 없어지니까 0이 될 거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약분해 줄 수 있겠네. 아, 그럼 B1 더하기 B2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B1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얘는 K라고 하면 B2는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근데 왼쪽 식은 양수였던 것이고 오른쪽 식은 음수였던 거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처음에 부호가 다르다고 했던 가정이 만족되게 되는 거고, 자, B1이 자연수라고 했던 가정도 조건도 만족시키는 거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만족시키는 답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B1을 좀 간단하게 써보면, Bn이라는 수열을 좀 간단하게 써보면, 이것도 표 쓰는 방식으로 쓰세요.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자, Bn. 자, B1은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자, K는 자연수입니다. B2는 마이너스 K.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K인 상황 맞습니까?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K,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K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문제에서 A5라는 값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접근했던 방향성대로 특정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세부적인 항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답을 구해내는 걸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았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5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항등식에 왼쪽 항등식에도 그렇고 오른쪽 항등식에도 그렇고 n은 2를 대입하면 문제에서 제시한 A4 정보도 동시에 이용하면서 A5에 대한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식에 먼저 2를 대입해보면 절대값,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못 따라오셨죠? 그럴 때는 뭐 뒤로 감기 하셔서 보세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금 이 항등식에 왼쪽 항등식도 그렇고 오른쪽 항등식도 그렇고 n에 2를 대입하면 문제에서 제시한 A4 정보도 그대로 이용하면서 A5를 이용한 정보도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식을 먼저 n에 2를 대입해보면 절대값 A4 곱하기 절대값 A4 곱하기 A5는 절대값 B2 곱하기 B3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식에도 똑같이 n은 2를 넣어주면 이 A4 마이너스 A5는 B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A4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예식을 1번, 예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부터 보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A5는 왼쪽은 A5가 될 거고 오른쪽은 B2 곱하기 B3인데 B2가 뭐예요? 마이너스 K. B3은 뭐예요? 마이너스 3K라고 했죠, 여기서? 자, 곱하면 3K 제곱이 되고 3K 제곱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A4 마이너스 A5는 B5라고 했으니까 A4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 B5는 마이너스 7K였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5는 마이너스 7K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아까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 절대값을 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값의 기본은 뭐다? 부호에 따른 케이스 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A5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다 오른쪽 위에다 써볼게요. A5가 음수라고 한다면 A5는 A5가 만약에
자, 여기다 쓸게요. 그냥 A5가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A5는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여기 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3K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K가 됩니다. 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3K 제곱 더하기 7K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A5가 음수인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5가 양수인 경우, 즉 A5가 플러스 3K 제곱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 다시 여기 이 3K 제곱을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 제곱은 마이너스 7K가 되고, 자, 얘 정리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7K 더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K가 2일 때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A5는 3K 제곱이었기 때문에 K에 2가 들어가면 3 곱하기 2의 제곱, 즉 12가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A5는 12가 됩니다.